안녕하세요. 권혜영입니다. 돈을 부르는 작은 습관, 처음 올렸던 영상에 이어서 좋은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돈에 대한 가치관 또한 바꿔야 한다. 돈의 입장에서 보면 돈은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겠는가? 또 오자마자 바로 내보내는 사람에게 다시 가고 싶겠는가? 자기를 좋아하고 소중하게 다뤄주는 사람에게 가고 싶은 것이 당연한 심리가 아닐까. 나는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혹시나 어릴 때의 좋지 않은 경험으로 인해 혹은 돈에 치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 돈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진정 부자가 되는 길을 열어준다. 나는 진정 돈을 사랑하고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인지 스스로 질문해보자.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 내용 보면은 코리안 탱크 최경주 선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완도의 해수욕장 모래밭에서 벙커샷을 연습했다고 하는데 골프의 볼모지인 완도에서 17살이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골프를 시작한 최경주. 그는 오로지 연습 하나로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번듯한 연습장에 갈 여건이 되지 않아 모래밭에서 벙커샷을 연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의 벙커샷 실력은 세계적이다. 장비나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한 결과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앞에 제목에도 있지만 부자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 네, 어떤 한 가지에 미쳐서 노력하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운동을 배우는 것도 그렇고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기 개발을 위한 굳은 의지는 새벽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하지만 금방 사그러들기도 한다. 그래서 지속적인 실행으로 임계점을 넘어서기 전에 포기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삶의 패턴을 바꾸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실행밖에 없다. 누군가는 21일이 필요하다고 하고 누군가는 60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지만 나는 될 때까지 라고 말하고 싶다. 될 때까지 해야 한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처럼. 네.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은 부자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 라고 해서 1993년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룹의 쇄신을 목표로 한 신경영 선언 이후에 천여 시간의 강의를 이어갔다. 그 시간 동안 이건희가 가장 강조했던 말이 바로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였다. 바쁜 임원들을 모아놓고 18시간씩 회의만 한다고 주변에 비웃음도 많았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건희가 묵묵히 강의를 이어간 것은 삼성 내부에 깊숙이 자리한 고질병을 고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삼성은 이미 망한 회사나 다름없다며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삼성그룹을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이건희를 대로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일명 세탁기 면도날 사건인데 이제 어느 날 그룹의 사내 방송팀에서 이건희에게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규격이 맞지 않는 세탁기 뚜껑 부분을 현장 직원이 칼로 깎아내서 조립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다고 해요. 현장의 안일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있는 장면을 본 이건희는 바로 사장과 임원단을 집합시켜서 그렇게 천여 시간의 대장정이 시작됐던
거죠. 그 이후에 삼성은 초인류 기업을 지향하며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1987년 이건희 회장 취임 당시 매출 17조, 세전이익 2,700억, 시가총액 1조였던 삼성그룹의 규모가 2018년 기준 매출 387조, 순이익 52조, 시가총액 367조 규모로 성장했다. 이건희의 뚝심이 이런 발전을 이룬 원동력이 된 것이다 라고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공영주 작가가 2015년도에 나는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고자 퇴사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대기업을 다니다가 퇴사를 결심하기까지는 쉽지 않았을 텐데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퇴사를 결심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금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1,0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서 독서 컨설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독서 매니저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독서로 세상을 바꿔보자며 독서 플래시몹, 삼행시 여행, 유료 낭독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책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나만의 길을 가기 위해 이 길을 택했고 묵묵히 가고 있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정말로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책을 읽다가 이제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제가 밑줄 긋고 별 붙인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페이스북을 창업해서 세계 8위 부자가 된 마크 저커버그도 예외는 아니다 라고 해서 그는 페이스북이 큰 수익을 냈을 때도 월세집에 살았고 우리 돈으로 1,000만 원대의 소형차를 몰고 다녔대요. 지금도 그는 공식 석상에조차 회색 티셔츠를 즐겨 입으며 검은색 삼선 슬리퍼를 신는 것으로 유명하다. 옷을 고르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는 그의 말에서 정확하고 검소한 성격이 드러난다 라고. 우리가 잘 아는 이케아의 창업자인 잉바르 캄프라드 또한 20년 된 낡은 자동차를 손수 운전하며 지하철을 즐겨 탄다고 합니다. 호텔 객실의 미니바에서 콜라를 마시고는 가격이 비쌀 것을 우려해 다른 가게에서 같은 콜라를 사서 채워 넣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다라고 이런 내용이 있네요. 부자는 푼돈이든 목돈이든 똑같은 가치의 돈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부자들은 푼돈이라고 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안다. 그래서 푼돈을 쓰더라도 돈의 가치를 따지며 쓴다. 100원이 모여 1,000원이 되고 그게 또 모여 10,000원이 된다. 100원이 1,000원보다 금액이 적을 뿐이지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100원으로는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과자 하나도 살 수 없는 돈일지라도 빈곤에 시달리는 지구촌 어느 나라에서는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값진 돈이다. 우리가 세금을 낼 때도 10원이 부족해도 은행에서 세금을 내는 돈을 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부자들이 누리는 기쁨 중에 하나가 사지 않는 기쁨이라고 이런 내용이 있네요. 부자가 되어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지 않는 기쁨을 누려볼 것을 권하고 있네요. 미국의 애플사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2011년도에 췌장암으로 사망했다. 56세라는 너무도 젊은 나이다. 세계는 천재 기업가의 사망을 안타까워했고 그의 업적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는데 누군가는 그가 이룬 업적의 바탕에는 죽음과 그에 대한 수용이 있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투병 생활 중이던 잡스는 생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죽음 후에도 나의 무언가는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고 싶군요. 그렇게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 어쩌면 약간의 지혜까지 쌓았는데 그 모든 게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묘해집니다. 그래서 뭔가는 살아남는다고, 어쩌면 나의 의식은 영속하는 거라고 믿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전원 스위치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딸깍 누르면 그냥 꺼져버리는 그런 거요. 네, 잡스는 2003년 말 최장한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만든 애플에서 쫓겨난 후에 다시 애플의 최고 경영자로 복귀한 지 6년이 지난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17세에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라는 문장에 감명을 받고 매일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으로 살아왔던 잡스라도 순응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당신은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고착 상태에 벗어날 수 있다. 당신은 이미 알몸이다. 당신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 녹아 있었던 그 연설의 세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중학교에서 중퇴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애플에서 해고당한 이야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책에다 실었네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은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살자. 부자가 되고 싶은가? 스티브 잡스나 손정희는 내일 죽더라도 오늘 자신의 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부자가 되었다. 그들처럼 언젠가 우리 삶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자. 그런 치열한 하루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부자가 된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부자는 메모광이다 라고 해서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은 사소한 메모를 중시한다고 그런 내용이 있고요.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책상 서랍 속에도 항상 메모가 이렇게 두껍게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신세계 이명희 회장도 메모광이었고, 리틀 이병철이라고 불리는 이명희 회장의 메모는 직원들 사이에서 메모의 교과서로 통했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부자들은 메모의 패턴도 비슷하다고 하는데 어느 자리에서든 수첩을 꺼내놓고 메모를 하며, 제가 이거 읽는 동안 딱 생각나는 분이 있었어요. 정말 보면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부자들은 그 작은 수첩 있잖아요. 손바닥만한 작은 수첩을 이렇게 안주머니에서 딱 꺼내서 이렇게 보고 메모하는 습관을 즐기는 분들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메모가 무척 중요하죠. 메모하면 기억이 용이하다. 잊어버리더라도 금방 메모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다음 일에 집중할 수가 있다. 메모, 메모 중요하죠. 그리고 메모는 겸손이라고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메모를 통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겠죠. 내가 아는 부자 한 명도 엄청난 메모광이다. 2014년 7월부터 시작해서 메모한 것이 무려 31,400여 개나 되는, 그는 회의할 때나 미팅할 때, 심지어는 식사 자리에서도 메모를 하며 이 메모들을 황금이라고 부른대요. 메모 하나하나가 황금으로 재탄생한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하루는 그에게 메모를 하는 이유를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그는 3가지 장점을 얘기해 주더래요. 그 첫 번째는 내 삶에 내재된 지식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서 좋고, 두 번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기반이 되어서 좋고, 세 번째는 해야 할 일을 잊지 않아서 좋다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부자는 책 한 권에 1조 원의 가치를 부여할 줄 안다. 네, 그래서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10년간에 거의 10,000여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와, 정말 엄청난 독서 광이었네요. 워렌 버핏 또한 다독가로 유명하고 반드시 하루에 500페이지 이상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꾸준히만 한다면 지식이 마치 이자처럼 불어나는 형태가 구축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카페 민들레 영토를 창업한 지승용도 2년간에 2,000여 권의 책을 읽으며 사업 아이디어를 쌓았고, 네, 작가 김병완도 3년간 9,000여 권의 책을 읽은 저력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네, 정말 주변에 보면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높은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것처럼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멋진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소했지만 독서에 목이 말랐던 나는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근데 사실 대기업을 그만두고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독서 컨설팅을 받기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거를 결정하기까지도 힘들었을 거고,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었으니까요. 신청 상담을 받는데 나는 이제 컨설팅을 받기로 하고서 신청 상담을 받는데 나는 경악하게 한 것은 컨설팅 비용이었다. 네, 이것이 이제 1년에 1,000만 원이었네요. 1년에 자그마치 1,000만 원이었다. 일주일에 책 2권을 제공해 줬다고 해요. 1년에 100권을 읽도록 만들어준다는 조건이었지만, 네, 1,000만 원을 내고 1년 동안 일주일에 2권씩, 네, 100권을 읽도록 만들어주는데 과연 그 큰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지금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년 뒤에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면 잘한 투자가 아닐까? 그래, 지금 나에게 이 정도의 투자도 못하겠나? 한번 해보자.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독서 컨설팅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공병호 작가가 책을 많이 읽고 아침마다 그 단톡 모임에서 책을 읽은 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주시는데 굉장히 노력하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은 원래 생활 습관이 그렇지 않았는데 책을 읽으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담배나 술 이런 것들을 멀리 하면서 또 책을 가까이 하고, 사실 알고 있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실천으로 옮기는 게 무척 어렵잖아요. 사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근데 그거를 내 삶에서 바로 실천으로 접목시키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하는데 저는 원래가 새벽 잠이 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책을 보고 하루 계획을 세우고 또 학과 홍보하고 SNS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새벽 시간이 정말 값지거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반나절을 더 사는 거예요. 반나절. 그래서 정말 그 조용한 시간에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집중이 잘 되니까 우선 좋은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책을
쓴 돈을 부르는 작은 습관을 쓴 공병호 작가도 이렇게 참 드라마틱한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분인 것 같네요. 이런 책을 읽으면 저도 그냥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열심히 그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 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자극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책을 놓지 못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세계적인 부자 중에서 자녀들에게 상속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이제 동원그룹의 김재철 회장의 이야기를 써놓았는데 김재철 회장의 그의 차남 김남정 부회장은 부산의 참치 통조림 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처음 일을 배웠다고 합니다. 네, 정말 훌륭하신 분이네요. 김재철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현장의 생산 라인부터 영업까지 차근차근 경영 수업을 받는다. 이런 교육이 있지 않으면 물려준 돈이 오히려 독이 돼서 자녀를 망치고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네, 제가요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 보이세요? 좀 별표 네 많이 해놨습니다. 네 정말 경영 수업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모 산업체 뷰티 쪽의 대표님을 만나 뵀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사든 학교든 부서 이동을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오직 그 일만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서의 발령을 받아서 일을 골고루 다 잘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것. 물론 이제 그 외에 팀장급이라든가 이제 일을 알려줘야 되는 사람은 피곤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학생이 취업을 했는데 그 취업처에서 피부관리를 굉장히 잘해요. 피부관리를 굉장히 잘하는데 말도 잘해요. 그래서 고객과 상담을 하면 꼭 고가의 티켓팅을 이제 끊는단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직원이 더 예쁘겠어요.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돼서 인정받고 너희들의 실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싶다면 정말 팔방미인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든지 잘하는, 관리 잘하고 이론적인 지식 기본적으로 알고 뷰티에 관련된 관리를 잘하는 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인사도 잘하고 그리고 말도 예쁘게 하고 전화도 잘 받고 고객과 상담했을 때 고객 마음에 들게 상담도 신뢰감 있게 잘해서 고가의 티켓팅도 하고 그리고 뭐 고객 후관리도 잘하고 또 거기에다가 어떤 이제 취업한 그 숍에 홍보도 잘하고 성공 사례를 끄집어내서 또 창의적인 홍보를 하고 이런 직원이 있으면 정말 엄청 사랑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국제대학교 뷰티 코디네이션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원장님들이 입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적극적입니다. 열정적이고 그리고 홍보도 잘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네, 오늘 이렇게 참 책 한 권이 이렇게 돈을 부르는 작은 습관이라는 책 한 권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뒤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너무 제가 오늘 길게 한 것 같아요.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꿔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한 권 한 권이 계속 쌓이다 보면 더 멋있는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네, 제가 제자들에게 이 책을 몇 권 사서 주면서 얘기했어요. 너
나중에 취업해서 성공해가지고 학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이 책 받으려면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교수님, 5년 안에 400만 원을 장학금으로 학교에 통장에 입금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저는 6년 동안에 300만 원을 이제 장학금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네, 다양한 금액들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이 책 한 권을 읽고 돈을 잘 관리해서 많이 모으고 또 꿈도 이루고 해서 정말 진짜 행복한 성공한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교에 장학금도 기부하고 네, 그 다음에 어떤 교육 기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 멋있는 제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26분이나 지금 돼가고 있는데요. 오늘 비 오는데요. 저에게는 오늘 무척 여유롭고 행복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정말 바쁜 7월을 보냈고 모든 것들이 성공적으로 잘 맞춰졌어요. 제가 하던 통일부 1억 2천 사업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통일부 관계자분들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산학협력단 직원분들 그리고 양 선생님 그리고 우리 단장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부족한 저희 제자들을 교육해주고 계시는 현장 실습에 저와 협약 맺으신 저희 학교와 협약 맺으신 산업체 대표님들 힘드시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미래에 크게 될 꿈나무들이에요. 네, 정말 어리죠. 20살, 네, 21살이죠. 어리고 아직 사회 경험 없습니다.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기로 저와 약속했으니까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네, 많은 성장을 해서 개강 후에 돌아오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돈을 부르는 작은 습관 읽어보시고 부자 되셔서 선한 영향력 함께 많이 나누시는 그런 분들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좋으셨다면 제 방송 좋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구독은 사랑이래요. 네. 어쨌든 네, 앞으로도 제가 제 스스로도 성장을 위해서 책을 꾸준히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네,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